안녕하십니까.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의 사회자를 맡은 김재학이라고 합니다. 양쪽 팀 다 디베이트에 대한 기본 룰을 잘 숙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찬성팀 먼저 입안을 4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의 입안을 맡은 이견입니다. 14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벌어진 이른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의 잔혹함, 소년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명확함이 대두되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소년법 적용을 받는 촉법 소년의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추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어떠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상선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춤으로써 소년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청소년의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올해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등 여러 청소년 강력 범죄는 사회 전반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탓에 청소년 흉악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만 하더라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강릉, 아산, 서울, 대전, 전주 등 전국에서 청소년 폭행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천안 여중생 폭행 사건의 경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모방하였다는 모방 범죄임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해 사회적인 경각심은 더욱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청소년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잘 가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로 현행 법률이 청소년 교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며 악용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범법 청소년의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소년 범죄의 재범률을 분석해보면 보호처분에 의해 의구심이 듭니다. 2005년에서 2010년, 5년 동안 한 번도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의 비율은 무려 74%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 중 2명은 절도, 상해 등으로 이미 보호 관찰 중인 상태였으며 소년원에 위탁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현행 법률이 청소년 교화를 전혀 해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춤으로써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년 범죄의 경우 연령별로는 만 13세가 2013년 발생한 촉법 소년 범죄의 73%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선 경찰은 촉법 소년은 자신이 형사처분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데다가 죄의식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춘다면 만 13세의 청소년 또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년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범죄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현행 법률은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교화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연령의 상한선이 만 13세 범죄율이 높은 만큼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은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찬성 측에서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성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반대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4분이 주어집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찬성 의견의 입안을 맡은 조현우입니다. 현행되고 있는 법률 중 형사 미성년자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사 미성년자란 만 10세부터 1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뜻하는데 이것은 청소년이 법적 책임을 질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너무 약한 처벌로 청소년의 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과 함께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청소년은 부모에게 의존해왔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부모에게 의존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능력을 갖추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에 저희는 이 주제에 대한 반대 의견에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 첫 번째,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은 청소년 범죄 문제에 대한 강경책으로 형사 이송 제도를 택했습니다. 여기서 형사 이송 제도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청소년을 보호하던 소년법을 깨고 나이가 어려도 특정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의 위험이 크다면 소년법원이 아니라 형사법원으로 이송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형사 이송 제도를 통한 미국의 소년 범죄자 재범률 억제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형사 이송 제도에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은 소년범들보다 이후 저질렀던 범죄의 수도 많았고 오히려 처벌 이후 재범까지 걸린 시간도 짧아진 것입니다. 이 사례를 봤을 때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은 오히려 미성년자들이 일찍이 삶을 포기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처벌이 아닌 교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할 청소년기에 징벌적 성격의 처분으로 일관된다면 사고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적대감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향후 더 큰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보다 교화에 초점을 맞춘 개선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국제아동법이 위반됩니다. 1989년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조약이 선언하듯 미성년자에 대한 국가의 모든 정책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미성년자 본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해야 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 소년을 건전하게 기를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 뒤 형사처벌의 연령 기준을 낮출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청소년은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처벌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화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어린 나이에 범죄자로 낙인 찍힐 경우 사회의 부정적 낙인으로 인한 제2차, 3차 일탈 행동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는 형사처벌의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위와 같은 주장과 함께 반대하는 바입니다. 네, 일단 양팀 다 입안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부탁드릴 점은 양팀 다 목소리를 더욱더 크게 해주시길 바라며 전체 교차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교차 질의인 만큼 양팀 다 4분씩 대답과 질문이 가능하며 그리고 3분 동안 주어집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반대팀한테 이번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과거의 형벌 존재 이유는 엄벌주의입니다. 하지만 현대 형법 존재 이유는 교화주의입니다. 많은 잔혹무도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처벌할까 보다는 왜 발생했는지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거기에 대한 이유로 저희 첫 번째 입안에서 말씀드린 근거로 청소년이 소년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선 경찰관의 인터뷰에 따르면 촉법소년 중 자신이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계속 저지르는 데다가 죄의식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고 형사처분을 통해서 엄벌주의로 이끌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자면 주장 세 번째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한국은 2007년 제7차 소년법 개정을 통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때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소년 다이버전 정책입니다. 소년을 좀 더 교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덧붙여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많은 사건이 발생했고 또 이제 와서야 또 연령을 낮춰야 된다. 이 점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거기서 낮춘 것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이 아닌 촉법소년의 나이, 그러니까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2세에서 만 12세로 낮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주장하는 것은 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서 형사처분의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상대 측에서 소년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청소년에게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춤으로써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런 연령을 낮춤으로 인해서 청소년에게 형사처벌이 가해지고 그리고 이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음으로써 전과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낙인 이론이라는 문제입니다. 낙인 이론 우리 모두 전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낙인 이론이란 사회적으로 비행이라고 정의된 행동을 한 청소년은 경찰에 의해 범죄자로 정의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청소년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범죄자로 인식하게 되어 더 나아가 심각한 범죄자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이는 청소년의 교화를 목적으로 두는 현행법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소년법으로 해서 처벌을 받는 학생들은 빨간 줄이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끄이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빨간 줄이 끄이지 않는다면 서류상으로 남게 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일단 낙인을 사회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형사 연령을 낮춰야 된다는 법을 시행하고 따라서 그에 따라 낙인을 사회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규제나 아니면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낙인 이론을 방지라는 것 자체는 소년법의 형사처벌법의 범위 내에서는 이루어지기 굉장히 힘든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년법의 범위 내에서 이 청소년에 대한 처벌의 범위가 죄송한데 토론의 취지는 서로 양쪽이 대화하는 것인 만큼 아직까지 찬성팀께서 한 번도 질문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발언권을 넘겨주셨으면 합니다. 예, 찬성 마지막 질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벌이 아닌 교화를 주장하셨는데 청소년 잔혹범죄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꼭 교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교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할 주역들은 누구이며 이 청소년들은 그러면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을 꼭 교화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응보에 초점을 둠으로써 경각심을 심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각심으로 인해 스스로 범죄를 줄일 수는 있으나 이것은 소년법의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법을 보면은 총 10호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소년법 10호의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송치되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재사회화 과정이 불분명하고 그리고 이 재사회화 과정이 외국에 비하여 또다시 말을 끊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교차지휘가 1분 30초 이상을 더 넘어가기로 다음 기회에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찬성 반대팀의 각 반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박에서는 반대팀이 먼저 발언권을 갖게 되며 4분씩으로 진행됩니다. 반대팀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대팀의 반박을 맡게 된 최준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찬성 측에서는 소년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청소년에게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춤으로써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낙인 이론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스스로 범죄자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낙인 이론으로 인하여 재범률이 오히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행 법률이 악용의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또한 세 번째로 현행 법률이 청소년을 충분히 교화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 측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에 대하여 형사 미성년자 처벌 연령을 낮춤으로써 해결할 것이 아니라 소년법의 범위 내에서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교화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년법을 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있는 이 10호까지의 처분을 더욱 세분화하여 외국의 사례처럼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한 청소년의 교화의 길을 제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표창원 의원이 2013년 경찰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당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이 청소년의 범죄를 막는 것에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부산 여중생 사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현재 소년원에 위탁되었었고 그리고 보호 처분을 받은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에 비하여 제대로 된 관리와 처분 그리고 재사회화의 과정이 명확하게 구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팀 반박을 들었었습니다. 이번엔 찬성팀 반박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박은 4분 동안 하시면 됩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에서 반박을 맡은 이재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소년 범죄 재범률에 대해 논해보자면 2005년, 2010년, 2015년까지 해서 소년 범죄율이 약 7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소년법이 그의 역할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촉법소년의 재범죄를 보았을 때 2001년 36.8%였던 비정죄의 비율은 2011년에 4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범 이상, 특히 전과 2범 이상의 비율은 2001년 20.5%에서 2011년 25.5%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우리 촉법소년이 형사 미성년자 연령에 걸리지 않은 점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춤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전체 재범률과 청소년 재범률을 보자면 2008년부터 3년 동안 소년범 재범률은 25.8%에서 36.9%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전체 총인구의 재범률을 보자면 이는 17.7%에서 15.4%로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사처분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며 우리는 이 형사처분을 현재의 촉법소년 연령에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만 13세가 촉법소년 범죄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촉법소년 당장 이 우리가 만 14세에서 한 나이만 1년만 낮추더라도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죄로 석방하는 범죄의 73%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낮추는 데 효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양팀 다 반박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교차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차 질의는 총 합쳐서 3분 동안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발언권을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엔 찬성팀 먼저 교차 질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일단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저희 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촉법소년의 나이를 한번 낮춘 적이 있고 그로 인해서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는 일단은 저희 나라에 한해서는 뭔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이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실제로 낮췄지만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런 문제가 불거졌고 다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은 근본적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일본은 최근 2년간 아까 재범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본은 최근 2년간 형사 미성년자 범죄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개정된 소년법이 있습니다. 일본의 소년법은 교육의 가능성이 높은 소년에 의해서는 형벌의 방법보다는 보호, 교육인 처분이나 대응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에 낮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덧전드리자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춘 게 아니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소년법 같은 경우에 지금 원문을 보신다면 일장을 예를 들어 강력범죄에 대하여서는 소년법을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처벌에 의해서 범죄율이 떨어진 효과가 온 거지 단순히 소년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빈도가 낮아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소년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재범의 방지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형사 미성년자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바로 촉법소년들의 범죄의 원인입니다.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흉포화되어가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이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촉법소년의 범죄의 대다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자식과의 관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충분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나라 촉법소년들의 범죄를
범죄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흉포화되어 가고 있는 이유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로 쉽게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의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의 확충을 통하여 이러한 유해 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말씀드린 것에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답변을 하는 거는 하고 이번 교차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세상에 모든 범죄에 원인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환경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범죄는 그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환경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환경을 하나하나 모두 따지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 세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법조항을 나눠야 될 것이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회적 효율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이건 오히려 차라리 저희가 경각심을 일깨워줌으로써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를 대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원인을 줄여나가는 것과 별개로 미성년자의 처벌은 여전히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모든 범죄를 처벌한 당위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회에 있는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형량을 줄이게 할 수는 있어도 미성년자의 처벌 자체를 부정하거나 또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것에 반대할 논거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 팀 다 교차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다만 부탁드릴 점이 한 가지씩 있는데 양 팀 다 너무 대화의 취지에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할 말을 조금 더 핵심만 간추려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요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약은 각자 2분씩 진행되면 찬성팀에게 먼저 요약권이 주어집니다. 찬성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성측 요약 강병훈입니다. 지금까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팀이 제시한 근거는 먼저 형사 미성년자 연령 감소가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두 번째, 교화가 중요하다. 국제아동법에 위반된다였습니다. 저희 측의 근거로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춤으로써 소년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청소년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 현행 법률이 청소년 고아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며 악용의 대상이 된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춤으로써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였습니다. 이번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 논제의 최대 논점은 바로 소년범은 교화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소년법을 개정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라는 점, 두 가지 측면이었습니다. 먼저 상대 측은 본 논제가 교화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였으나 저희 측에 소년 범죄율이 높은 폭으로 증가하며 현행 법률이 교화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주장이 더욱 명확하며 타당합니다. 또한 상대 측이 논제에 반대한 근거 중 소년법 개정 문제는 추상적이고 담론적입니다. 구체적인 비전 또한 없으며 교육, 가정, 학교, 사회 전반에서 개정해야 할 굉장히 큰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에 반해 저희 팀이 언급한 청소년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는 의견은 구체적이며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만 14세 미만을 형사처분할 수 없는 현행 법률은 이미 원래 목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으며 악용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소년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이는 교육,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어려운 개혁이며 구체적인 비전 또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형사 미성년 범죄자의 교화 여부가 불투명한 지금 형사처분 대상을 늘려 청소년 스스로 하여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저희 팀에서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네, 이제 반대팀 요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요약을 맡게 된 서정우라고 합니다. 우선 찬성 측에서는 연령을 낮춤으로써 청소년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연령을 낮춤으로써 강력범죄의 무서움을 알려줄 수 있다. 연령을 낮춤으로써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죄자의 죄의식이 지금 찾아보기 힘들어 고쳤을 때 죄의식이 나타나진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측의 주장에서는 낮추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이송제도의 사례를 보았듯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이 아닌 교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찬성 측의 주장대로 인식을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청소년의 소년 범죄 원인 중 대표적인 원인이 호기심, 우발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저지른 이유라 생각하기 어렵고 결손 가정 출신의 소년이 약 60%입니다. 이것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책임지지 못한
사회적 책임이 더 큽니다. 이렇게 나타난 소년 범죄자의 낙인 효과가 심어진다면 역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정책을 조정하고 발달시키는 게 더 재범률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상. 네, 양 팀 다 요약을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전체 교차 질의는 원래 4분이나 시간이 모자란 관계로 3분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그 형사 미성년자 처벌 나이를 낮춤으로써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보호 처분으로 인한 교정의 가능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또한 저희가 말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국대학교의 김종수라는 분의 논문을 참고하여 본 결과 보호 처분에 의한 교정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호 처분에 의한 교정 가능성은 보호 처분에 의해 소년의 개선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교육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소년 사법 체계의 목표이자 임무로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소년 사법 정책은 특히 저연령 소년범에 대해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저연령의 소년에 대해서는 획일적 형식적인 처우를 지향하고 개개 소년에 따라 그 가능성을 찾아 처우를 개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정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군요. 저희 측에서 사실을 말해보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소년 범죄 재범률은 74%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법률이 이 교화의 역할을 전혀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교정 가능성만 믿고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부분은 너무 구체적인 비전이었고 추상적이고 담론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지금 이러한 교화가 효과가 있었다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형사 미성년자를 낮추는 것이 물론 재범률이 많고 많은 사건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지만 형사 미성년자를 연령을 낮춘다? 이것만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없고 교화 정책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의 핵심입니다. 교화 정책을 강화시키기에는 지금 고려해야 될 사회적 요소들이 너무 많고 비효율적입니다. 심지어 지금 그쪽 쪽에서 말하는 교화에 대해서 모두 다 추상적인 부분들 아닙니까? 지금 구체적인 뭔가 제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저희는 명확합니다. 저희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사례, 해외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로서 도출해낼 수 있는 결과를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이로 인해서 교화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서 지금 현재 청소년 범죄 비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설명하자면 호주에서는 실제로 우리보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낮은 10세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가 조건이 무엇이냐? 이 형사 미성년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 형사 미성년자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두고 있지만 결국 세계 각국도 최종적인 목표는 교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화를 부정합니까? 저희는 교화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교화는 저 법안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을 시행하면서 충분히 같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교화와 엄벌은 반대되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교화 엄벌은 동시에 취해질 수 있는 겁니다. 교화 엄벌을 자꾸 반대되는 개념처럼 말씀하시는데 교화 엄벌은 충분히 같이 행해질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엄벌로 처해져서 어떻게 교화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구체적인. 일단은 현재 소년법으로 엄벌을 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이 남지 않죠. 사회적으로 낙인 효과는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로 인해서 일단은 엄벌이 낙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이와 동시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춤으로써 경각심 함께 심어준다면 이건 더 뭔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것 아닙니까? 네, 양 팀 다 교차 질의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초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초점은 각각 2분씩 주어지며 찬성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찬성 측 마지막 초점을 맡은 박명민입니다. 미성년 범죄는 날이 갈수록 잔혹해지고 영악해지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이미 교화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청소년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상한 나이 만 13세의 범죄율이 높은 만큼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 형사처벌 대상을 늘린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었을 때 낙인 이론에 의하여 재범률이 높아진다는 반대 측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고, 현행 법률은 미성년자에 대한 교화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은 꺼리낌없이 범죄를 저지르며 심지어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저희의 주장에 대해서 상대가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분명히 이유를 잘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측의 정확한 수치로서의 근거, 상대 주장의 논리적 반박 등을 보았을 때 상대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음을 자신합니다. 학생들의 토론을 면밀히 평가하고 계신 심사위원단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지금까지 마지막 초점의 강금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팀의 마지막 초점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반대팀의 마지막 초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이 주어집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대 측 마지막 초점을 맡은 발언자 이지훈입니다. 피해자를 옹호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논제는 좀 더 이성적으로 바라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법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년법의 존재 사상은 국친 사상입니다. 즉 소년법은 청소년들을 위한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이를 낮춰서 엄벌로 다스리자, 이는 감정 다툼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여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피해자의 아픔 어떻게 저희가 함부로 논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엄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대책입니다.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 조항을 빌리자면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서 형사 미성년자의 자유를 박탈시키고 그들을 엄벌로 다스린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근거를 들어 저희 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네, 양팀 다 마지막 초점을 들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다 수고하셨습니다.